신인규의 아침 저널 일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만나는 시간입니다. 탐정진이 최영진 씨 여의도 옆 물레동에서 네. 아침 일찍 나오셨는데요. 어서 오십시오. 네, 탐정진이 최영진입니다. 정치사회 이모저모를 파헤치는 탐정 형진이의 활약. 예. 오늘도 기대를 해주시면 아니 근데 감사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네, 왜요? 일단 지금의 이 시국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와, 어제 속보 쏟아졌거든요. 뭐 한덕수 사임했고 네. 최상목 사임했고 네. 그걸 또 한덕수가 받았고 이주호 총리가 또 대행을 대행을 했고. 하고 예. 진짜 이게 또 무슨 일인가 싶기도 한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뭐 탄핵으로 갈지 이런 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어제 조희대 대법원의 판결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는 한 곱이 넘기고 이제 조금 나아지나 했는데 그 다음에 더 두터운 벽이 좀 생긴 느낌이고 산 넘어 산 같은 산 느낌. 넘어 산 같은 느낌이고 예. 진짜 다시 한번 좀 전국이 좀 요동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치 앞을 지금 내다보기가 예. 좀 어려운데 네네. 그런 상황에서 오늘 탐정진이 네.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가져오셨나요? 자, 지금 뭐 소용돌이 속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김문수 한동훈 후보가 경쟁 중이잖아요. 저희가 이제 매주 뭐 대선 주자들의 인물을 탐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오늘의 주인공 바로 한동훈 후보입니다. 아하. 자, 그러면 신인규 앵커님께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한동훈 후보 하면 뭐 어떤 키워드가 좀 떠오르세요? 한동훈 후보 예. 대한민국의 검사 출신의 정치인이고요. 예. 법무부 장관 지냈죠. 또 음. 국민의힘 당대표 했고 안경, 머플러, 그렇죠. 넥타이, 깔끔한 양복 네. 뭐 이런 이미지들이 좀 떠오르고 최근에는 어. 새우깡 섞어서 드시는 모습 뭐 이런 것들도 좀 인상에 남습니다. 뭐 최근까지도 모습 잘 뭐 라이브 아시네요. 방송도 하고 예, 그리고 요즘에. 뭐 턱걸이 예. 30개 한다. 예. 이런 걸로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한동훈 후보가 최근에 SNL 코리아에 출연을 했습니다. 거기서 네. 이제 한동훈 이미지가 정확하게 좀 드러나는데 한동훈 후보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으로 나오고요. 그 개그맨 정성호 씨 있잖아요. 성대모사 네. 잘하시는 분. 한동훈 후보자의 이미지를 재현해서 손님으로 나와요. 거기서 이제 한동훈 후보가 아르바이트생이기 때문에 삼각김밥을 구매하려고 온 정성호 씨에게 데워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 그랬더니 이제 정성호 씨가 한동훈 후보의 그 특유의 화법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걸 살 거라는 걸 어떻게 아시죠? 뭐 제가 돈으로 계산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오. 이런 식으로 거울 치료 있잖아요.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러링이라고 하는. 미러링.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한동훈 후보가 제가 진짜 이런가요? 뭐 이런 식으로 어허. 하는 그런 게 나오는데 한동훈 후보가 이제 SNS에 사진을 올리고 내가 저러는구나 거울 치료 반성 재밌었다 등의 해시태그를 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의 그런 그 반응 예. 그게 좀 재밌었다 또 맞아요. 친숙하다 또 네. 굉장히 마음이 좀 넓어 보인다 아마 이런 반응도 많이 있었는데 영상 보면 재밌습니다. 재밌습니다. 네. 그러면 네. 한동훈 후보의 인생 변곡점 오늘 잡아낼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네, 일단 뭐 검사에서 정치인이 되기까지 그의 인생에서 이 탐정진이가 주목한 첫 번째 변곡점은 네. 한동훈 검사, 윤석열 수사팀장을 만나답니다. 어떻게 보면 한동훈 검사의 인생에 있어서 상당한 중요한 그렇죠. 포인트가 될 텐데 예. 2016년에서 17년 사이에 있었던 일이고요. 예. 당시의 특검 박근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의 윤석열 수사팀장과 함께 검사 한동훈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비리 수사했죠. 그렇습니다. 뭐 둘은 서로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는데요. 과거 윤석열 검사와 한동훈 검사는 2003년 광주지검 검사와 대전지검 천안지청 검사 신분으로 대검찰청의 옛 중앙수사부 5대 그룹 대선자금 수사팀에 합류하면서 인연을 맺기 시작합니다. 예. 그리고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측의 차떼기 대선자금 수사를 했고요. 2016년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윤석열 수사팀장과 함께 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을 또 수사하기도 했고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 기소하기도 했습니다. 어허. 그 후에 문재인 정권에서 발탁이 되고 2017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한동훈 3차장, 2019년 윤석열 검찰총장의 한동훈 대검반부패 강력부장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두 사람은 세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마치, 보면 실과 예, 바늘, 그렇죠. 또 숟가락과 젓가락
신인규와 이런 최영진. 관계입니다. 이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저희 같은 느낌. 예. 예, 콤비로 활동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검사 입장에서 후배 검사 한동훈은 똑똑하고 야무지게 수사를 잘하는 검사였다고 하고요. 예. 둘이 뭐 술자리에서 어깨 동무하고 찍은 사진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2019년 검사장으로 승진해서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으로서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하기도 했는데 2020년에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후에 처음 단행한 검찰 인사에서 예. 부산고등검찰청 차장검사로 자천되고 이후에 자천의 자천을 거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예. 문재인 정권과 이제 대립각을 세우는데 그때 어떻게 보면 윤석열, 한동훈 이 두 사람은 더 친밀감을 좀 느꼈을 수도 그렇죠. 있지 않을까. 예, 예. 구도상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사건도 기억이 납니다. 정진웅 차장검사가 한동훈 검사 찾아가서 이제 그 휴대전화를 뺏으면서 이제 몸싸움을 맞아요. 벌이며 병원에 누워 있었던 예. 독직 폭행 사건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때 한 검사가 용인 법무연수원에 있을 때 벌어졌던 일입니다. 네. 이때 이후로 국민들이 한동훈 검사가 좀 기억에 좀 남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뭐 정진웅 차장검사가 병원에 입원했던 사진도 굉장히 유명하니까요. 자, 그리고 여기서 한동훈 후보의 두 번째 변곡점, 한동훈의 정치 인생 시작입니다. 2022년 윤석열 정권이 탄생을 했고요. 네. 정치권에서 한동훈 검사가 그때만 해도 검찰총장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2022년 5월 17일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이 어허. 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당시 인혁당 고문 사건 해결, 뭐 4.3 사건 직권 재심, 스토킹 반의사 불벌죄 폐지, 예. 촉법소년 연령 하향 등을 추진했는데 한동훈 장관 지금 돌이켜 보면 당시에 약간 인권 친화적 행보를 좀 보였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최측근이잖아요. 네. 왜냐면 직장 동료, 뭐 후배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경력도 짧고 사실상 나이도 젊은데 법무부 장관으로 파격 발탁을 맞아요. 했습니다. 예. 그렇게 된 한동훈 장관 시절에 민주당과의 썰전 이거 좀 유명했죠. 굉장히 좀 화제가 됐죠. 김의겸 의원이 조선제일혀라고 공격하자 한동훈 장관은 거짓말 끊기 어려우면 좀 줄이시라. 라고 대응을 했고요. 어허. 최강욱 전 의원이 이게 민주주의다 멍청아라고 하니까 한동훈 장관은 이것이 민주당이다 멍청아 이렇게 받아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2023년 12월 21일 국민의힘 윤재욱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만나서 당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하고 법무부 장관직을 사퇴를 합니다. 예. 자, 그리고 12월 26일 열린 국민의힘 온라인 전국위원회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임명 안건이 찬성률 96.46%로 의결되고 당 대표 격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되고요. 이때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갈등이 좀 시작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총선 공천을 두고 친윤 핵심인 이철규 의원과 충돌, 의대 증언 담화를 두고서도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충돌을 했었고요. 그 후 총선 참패에 따른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사퇴했는데 2024년 7월 23일 국민의힘 당대표로 선출이 되죠. 당시에 뭐 나경원 의원과의 썰전도 유명하고요. 당시 총선 이후에 윤 전 대통령의 오찬 요청을 거절하고 자맹한 것도 유명합니다. 예, 당시에 뭐 김건희 여사와의 문자 일심 논란 맞아요. 뭐 이런 것들 통해서 아마 뭐 대통령실과 당과의 그런 갈등도 기억이 납니다. 예. 자, 그러면 탐정 진이 네. 여의도역 물레동에서 오신 최영진 씨가 주목한 마지막 변곡점은 뭡니까? 이 변곡점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핵심인데요. 세 번째 변곡점인데요. 한동훈과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입니다. 아하. 때는 바야흐로 2024년 12월 3일.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기습적인 계엄령이 선포가 되자 여당 네. 대표지만 계엄에 반대하는 입장문을 낸 뒤에 국민의힘 의원 18명과 함께 국회로 진입해서 계엄 해제 요구 안건에 민주당과 함께 찬성표를 던집니다. 계엄 사태와 윤석열을 계속 비판했지만 당 차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막기로 했다는 입장이 나오고 친윤계의 당대표 패싱도 그때 있었습니다. 예. 결국 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이 됐고요. 진종호, 장동혁, 김민전, 이뇨한 4명의 최고위원이 의원총회에서 전원 사퇴를 표명하면서 당원 당규에 따라 한동훈 체제는 사실상 해산이 됩니다. 예. 자, 그리고 2025년 4월 10일 여의도 국회 분수대 앞에서 한동훈 후보는 21대 대선 출마를 드디어 선언합니다. 저희 그 탐정 진이는 예. 상당히 어떤 특정 정치인을 예. 굉장히 깊이 있게 분석을 할 뿐만 아니라 그렇죠. 한동훈 후보 지금 대선에 나온 분이거든요. 예. 저희가 철저하게 깊이 검증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탐정 진이께서는 예.
한동훈이라는 정치인 지금까지 한 2년 정도 봐 오셨는데 예, 예. 어떤 정치인으로 우선 평가를 하십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은 요 이제 뭐 대선 후보도 그렇고 그동안에 이렇게 이제 언론을 상대하면서 대응하는 그런 태도를 봤을 때 굉장히 그냥 좀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조금 능글맞고 어떤 이야기의 핵심이나 본질을 얘기하기보다는 좀 말로 덮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고요. 좀 말에 대한 기술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 그리고 사실 정치적으로 좀 보여준 게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선 후보로서 과연 이 나라를 좀 이끌어갈 수 있을지도 잘 좀 염려가 되는 것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부정적인 입장이긴 합니다. 예, 예. 아니 근데 이거 국민적 평가고 뭐 예. 최영진 씨의 의견이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 아니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넘어가면 예. 한동훈 후보가 그래도 토론을 하면서 네. 이게 상당히 토론을 그래도 뭐 기술적으로는 뛰어나다 뭐 이런 평가는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홍준표, 김문수 네. 이런 후보들과 붙었을 때 뭐 밀리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결선까지 올라갔는데 네. 지금 보수 정당에서 경선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과연 당원들에게는 그게 어떻게 받아들여질 걸로 우리 형진 씨는 보십니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그 국민의힘 당원들에게는 김문수 후보가 조금 더 저는 소구력이 있다고 봐요. 어허. 예, 왜냐면은 이제 어찌됐건 한독수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튀어나왔기 때문에 예. 이 단일화를 생각했을 때도 사실은 김문수 후보 쪽이 저는 조금 유리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 한동훈 후보의 어떤 뭐 말기술 네. 내지는 여러 가지 그 토론에서 보여줬던 모습들을 아마 이제 당원들이 평가를 할 겁니다. 네네. 우리 탐정진이가 볼 때는 한동훈 후보가 결선에 올라간다면 네. 한덕수 후보, 뭐 후보라고 이제 해야 될까요? 네. 한덕수 후보와 전대행. 예, 전대행과 단일화 이거 가능할 걸로 보십니까? 단일화를 하겠죠. 결국 그 한동훈 후보가 예. 결국에는 한덕수 대행과는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그 있어요. 의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지율적인 부분이 일단 낮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후보와 대적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지지율이 깔려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예.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여론조사 나오는 거 봤을 때는 한동훈, 한덕수 두 후보의 그 지지율이 많이 높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둘이 단일화를 해야 되는데 일단 넘어야 될 산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지금 아하.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어제 이제 그 파기환송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재명 후보 쪽으로 좀 유리한 판이 깔려 있는 이번 대선 전국에 어떻게 네. 보면 큰 파도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음. 그래서 갑자기 이제 한동훈 후보라든지 김문수 후보가 스탠스가 조금 바뀌어요. 우리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지 않겠다. 예. 그리고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도 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모든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항할 수 있는 사람과는 힘을 합치겠다. 거기에 이제 한덕수가 포함되겠죠. 예.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내 중심이어야 된다. 아하.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에 대한 명분은 깔려 있다 하더라도 절대 한덕수 후보 쪽에 주도권을 뺏기는 일은 없을 것 같고 아하. 자기 중심적으로 이제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단일화 룰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해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제가 여쭤보면 네네. 한동훈 후보 그동안의 반 이재명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말도 잘하고 또 민주당에 대한 공격도 참 잘했는데 네. 이 대선이라는 게 상대방에 대한 공격만 갖고 되지는 않잖아요. 그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한동훈 후보가 뭐 말싸움, 논쟁. 말기술, 논쟁에서 그것을 조금 피해가면서 상대방을 엎어치게 하는 네. 그게 또 이제 그 홍준표 후보의 1차 경선에서도 좀 뚜렷하게 나타났던 그 부분이거든요. 맞수 토론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던 예. 장면이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이제 김문수 후보에 대한 뭐 전과 이야기라든지 어허. 그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해서 사실은 한동훈 후보가 과연 어떤 비전과 신념과 정치적인 정책과 이런 게 드러나질 않아요. 예. 그래서 과연 이 국민의힘 경선을 뚫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국민을 상대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응은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비판은 할 수 있지만 비판할 수 있더라도 예. 지금 이재명 후보가 계속해서 대전 주자로 나오면서 보였던 공약 그리고 정책들에 비하면 아하. 한동훈 후보는 그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과연 국민들 대상으로 소구점이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그 부분에서 굉장한 약점이라고 봅니다. 그럼 단일화의 강도 넘어야 넘어야 되고 되고 또 비전 제시라는 산도 넘어야 넘어야 되고. 되고
아 이거 굉장히 과제가 큽니다. 그렇죠. 그리고 시대가 요구하는 대통령 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어느 때는 카리스마 있는 대통령, 어느 때는 뭐 경제가 유능한 대통령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동훈 후보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대통령상 과연 한동훈 후보가 적합하겠느냐? 시대 정신. 시대 정신, 카리스마 예. 있고 어떤 경제를 잘 이끌고 유능하냐 이런 걸 따져봤을 때는 그런 것이 보이지 않아요. 뭐 외교도 마찬가지. 진짜.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한동훈 후보에 대한 이제 탐정 진위 예. 저희가 좀 세부적으로 많이 좀 짚어봤는데 네.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이 많습니다만 네. 끝까지 한동훈 후보 또 최선을 다해주기를 저희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금요일에 탐정진이 여의도역 물레동에서 오신 최영진 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